안녕하세요. 윰쌤의 쏙쏙육아의 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개월부터 48개월까지 아이들, 아동 발달 단계 5, 6단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한해서 놀이 상호작용과 전반적 발달 단계, 그리고 효과적인 놀잇감까지 연계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시청해 5단계 아이들은 그 이름도 유명한 상징놀이, 가상놀이가 시작되는 단계의 아이들인데요. 그 전 단계 아이들까지는 눈앞에 있는 장난감이나 사물을 조작해보고 그리고 다루어내고 결과를 내고 이런 놀이에 한정이 돼 있었다면 상징놀이 단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자신이 경험한 것 아니면 배운 것, 본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놀잇감으로나 아니면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 능력의 기초가 발달되는 아이들입니다. 5단계 아이들은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들이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를 5-A, 30부터 36개월까지를 5-B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아이들은 드디어 정서가 담긴 한 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5-A 단계는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의 단계인데요. 운동 기능으로는 두 발로 깡총깡총 뛸 수 있고요.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과 손을 이용해서 큰 공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소근육으로는 한 4개 정도의 블록을 위로 쌓을 수도 있고요. 드디어 크레용이나 연필을 사용해서 하늘 긋기 정도가 가능합니다. 감각 기능으로는 좀 더 거친 놀이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뛰어다니려고 하거나 그런 감각이 강력한 그런 거친 놀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사용할 때에도 좀 밝은 빛일 때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나 좁은 곳이던 넓은 곳이던 움직임 능력과 공간 능력 그리고 시각 기능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언어 능력에서는요, 한 3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문을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 어디 있어?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해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무슨 가방 할래? 라는 무엇에 대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한 2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나 이거 할래? 이런 정도나 아니면 엄마 좋아 이런 2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대명사 표현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대명사 표현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물건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할래 이런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큰 빨간색 좋아 이렇게 빨간색이라는 물건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 단계에서는 한 30분 이상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상놀이, 그 유명한 가상놀이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모양 맞추기 한 3-4조각이나 4-5조각 좀 더 많은 조각을 사용해서 모양 맞추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전체와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어서 부분을 활용해서 전체의 큰 모양을 만드는 그런 퍼즐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영속성이 좀 더 긴 범주로 발달을 하게 되어서 어제 두었던 물건을 오늘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 부위와 이름 인식이 먼저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형의 몸을 보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손, 그리고 손가락, 가슴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그림을 보고 맞추거나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칸과 줄의 개념이 생겨서 큰 모판이나 아니면 네모난 모판을 보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그래서 못을 꽂을 때 2번째 줄, 2번째 칸에 꽂아줘 이렇게 엄마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안내를 하면 그 곳에 꽂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징놀이는 아이들의 표상적 사고가 발달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징놀이를 따로 떼어서 5단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상징적 단계로 아이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장난감을 보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컵을 보고 마시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빛을 보고 머리를 빗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전화기를 보고 전화를 받는 흉내, 영상통화를 받는 흉내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적인 모습을 취하지만 이에 따른 소리 효과는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상징적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흉내를 내면서 소리까지 포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는 전화기를 보고 영상통화를 하는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미소 짓고 그리고 빠빠, 마마 이렇게 소리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컵을 마시는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물컵을 마시는 소리와 함께 행동을 함께 보이는 걸 자기 상징적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한 상징놀이 단계인데요. 이때는 상징놀이 놀잇감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표현하는 게 아닌 인형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젖병이 있을 때 젖병을 인형에게 먹여주는 신용을 하거나 빗을 머리를 빗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흉내를 내는 모습도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걸레를 밀어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놀이를 통해서 대걸레를 밀어보고 요리를 하고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징적 놀이의 결합인데요. 아이들이 2가지 이상의 장면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빛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여러 대상에게 적용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빛을 가지고 인형의 머리를 빗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자기 머리를 빗을 수도 있고 다른 인형을 빗을 수도 있고 엄마의 머리를 빗을 수도 있게 하면서 하나의 물건이 여러 대상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타내 보이고요. 2가지 이상을 연결해서 하나의 놀이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요. 젖병이 있으면 그것을 흔들어서 인형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걸레질 하는 흉내를 낸 다음에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2가지 이상의 연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나타냈던 그런 경험들을 실내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카트를 꺼내서 그 안에 물건을 넣는 이런 2가지 이상의 행동을 연결해서 보이는 것이 상징적 놀이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26개월부터 30개월 정도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대표적인 장난감으로는 가상놀이 장난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가상놀이 장난감을 범주를 나누어서 설명드리자면 사람을 나타내는 등장인물을 나타내는 장난감, 그리고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장난감, 그리고 물건 개념을 나타내는 장난감, 탈 것 개념을 나타내는 장난감, 그리고 자연환경을 나타내는 장난감,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등장인물을 나타내는 장난감이라고 하면 인형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경험하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 인형, 아기 인형 이런 가족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장난감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동물 장난감도 엄마 악어, 아기 악어, 엄마 사자, 아기 사자 그리고 엄마 기린, 아빠 기린, 아기 기린 이런 가족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등장인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장난감은 마트, 소방서, 경찰서, 집, 어린이집 이런 장소가 표현될 수 있는 장난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건 장난감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고 자주 보고 그런 물건들을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늘상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식기, 접시, 그리고 숟가락, 음식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크기랑 모양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잘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용기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팁입니다.
이런 물건 장난감의 개념으로는요,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 것 장난감은 기차, 트럭, 자동차 이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긋기가 처음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흰 도화지에 여러 가지 도구로 꾸며볼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크레용 준비해 주시는 것, 연필로 선 그어보는 것, 스티커를 도화지에 붙여보는 것, 도장을 찍어보는 것, 그리고 안전용 가위로 잘라보는 것, 이 정도로 흰 도화지와 도구를 가지고 구성놀이를 해볼 수 있는 미술용품도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B단계로 30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가상놀이, 상징놀이가 좀 더 순서가 있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징 대체놀이와 상징 결합놀이가 연합돼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상징 대체놀이라고 하면 애매한 물건들을 다른 물건들로 가정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가지고 컵 안에 있는 수저라고 생각해서 컵을 젓기도 하거나 블록으로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헬리콥터로 날리는 흉내를 내거나 그런 것을 상징 대체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징 대체놀이와 상징 결합놀이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건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상황이 아닐 때에도 놀이를 융통성 있고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운동 기능은 대근육 능력이나 팔 운동 능력이 좀 더 발달되고 정교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걷기가 능숙해져서 까치발로 걷기, 발끝으로 걷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설 수도 있고, 팔 운동 능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을 좀 멀리 던지는 것, 가까이 던지는 것, 높이 던지는 것, 낮게 던지는 것, 세게 던지는 것, 약하게 던지는 것 등 근육 조절, 운동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타납니다. 소근육 능력으로는 모자를 벗을 수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이접기를 할 수도 있고요. 블록을 한 8개 이상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용이나 연필을 사용해서 선긋기가 좀 더 능숙하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언어 기능으로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연결된 아이디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데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듣고 그리고 그 순서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도착하면 우유를 먹을 수 있어. 이런 시간 순서가 있는 문장, 그리고 두 가지의 생각이 연결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두 가지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과랑 바나나 둘 다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칭 대명사 사용이 많아져서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엄마는 뭐 할래? 내 친구는, 그리고 가방은,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식 패턴에서는요, 전에는 퍼즐을 이용해서 부분과 전체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블록을 활용해서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블록을 활용해서 완성된 기차 사진을 보고 아이들이 블록으로 바퀴, 의자, 창문, 그리고 천장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능력과 구성 능력, 소근육 능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설명을 듣고 그림에서 가리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도로에서 빵빵 하면서 달리는 것은 하면 자동차 그림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무에서 열리고 노랗고 길쭉하고 여러 열매가 한 번에 달려있는 노란 것은, 과일은 하면 바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를
쉽고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때는 숫자 세기도 시작하는 단계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많은 수준 발달한 상징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상징놀이 5단계로 계획된 상징놀이 단계인데요.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놀이의 주제를 정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를 구성해서 놀이를 순서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나 음식 만들기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필요한 음식들, 접시들, 조리도구들, 그리고 조리도구들을 자기들이 선반에서 잘 찾아와서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입니다. 놀이를 하다가 음식을 만든 다음에 식탁에 옮길 수도 있고요. 식탁에 옮긴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함께 먹고 그리고 뭐 정리하는 이런 단계까지 시작, 중간, 끝이 있는 단계를 계획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입니다. 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상징 대체 활동이 많이 보이는데요. 상징 대체 놀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를 한 가지를 여러 상황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컵이 필요한데 컵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창조성을 개발을 해낼 수가 있고요. 큰 상자가 있다고 하면 이건 자동차야 하면서 자동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장소 대체라고 하면 어떤 주차장 장난감을 보고 여기는 마트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방서, 병원 이런 주차장이 될 수도 있는 한 가지 장소를 보고 여러 장소로 대체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굳이 하나의 장소를 표현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이것을 굳이 막 여러 물건을 장난감을 사주시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그렇게 사주시지 않아야 더 창의적인 놀이가 발달하는 그런 모습의 발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체라고 하면은 어떤 여자 인형, 예쁜 여자 인형을 보고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멋진 남자 인형을 보고 아빠라고 표현하는 거, 아기를 보고 아니면 또래를 보고 친구라고 표현하거나 동생이라고 표현하면서 놀이를 하는 그런 인물 대체 활동 그런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계획적이고 그리고 놀이를 유연성 있고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고 놀이의 처음, 중간, 끝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많이 발달된 상징놀이를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런 놀이를 자주 해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유연성 있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현실에서 겪은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풍부하게 활용을 해보시면서 아이들의 인지 능력 그리고 예측 능력, 추상적 능력, 대처 능력을 길러주시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도록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36개월부터 48개월까지 아이들의 놀이 상호작용, 놀잇감, 그리고 전반적 발달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